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정말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날입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오늘 구속적부심 심사가 있었는데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2시부터 열렸습니다. 오늘은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사를 했는데요. 6시 50분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4시간 50분이 소요가 됐다는 겁니다. 중간에 한 20분 쉬는 시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속적부심 심사할 때 대부분 변호인들이 거의 말을 하지요. 그런데 공수처 검사들도 6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제만 해도 참석을 하지 않겠다 이랬는데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참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무려 40분간 직접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40분간. 그리고 계엄 정당성에 대한 것 또한 5분간 발언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 사실관계도 발언했고요. 또 증거관계도 발언했고 법리 문제도 성실하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기추가 주목되는데요. 또 마지막 5분간은 최종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4시간 50분 중에 무려 45분을 발언을 했다는 것은 참 많이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한 대통령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사실은 이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에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의 대통령 고유 권한이자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하자가 없다고 저는 감히 주장하고 싶은데요. 아마 이런 발언을 자세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할 건데요. 그리고 공수처 검사들은 신문이 종료된 이후에 진문으로 말없이 조용히 퇴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인 것이 서울 서부지방법에는 그 어떤 좌파 그런 그 판사들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법원이다 이렇게 있는데 차은경 판사는 우리법 연구에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법 연구에도 아닌 것 같고 글쎄요 그런 개인적인 그런 그 사상은 인형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이죠. 서울구치소, 광화문, 여의도, 서부지방법원, 오늘 서울지방법원에는 수십만 인파가 모였습니다. 수십만 인파가 모여서 정말 구속영장 석방하라, 불법 체포 석방하라, 부정선거 수상하라, 막 엄청나게 외쳐대는 걸 봤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바로 그런데 여기에는 2030 젊은 세대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젊은 세대들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중국이 종속 국가가 되면 중국의 속국이 되면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젊은이들이 외침이 정말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힘이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최고 통수권자가 뭐가 아쉬워서 비상계엄을 했겠습니까? 나는 차은경 오늘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40분 동안 발언 그리고 최종 발언 5분간 했는데 아마 정말 차은경 부장판사가 법과 원칙대로 저는 그 판결을 내릴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기각이 되면 정말 대한민국 큰일 납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막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0.76%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겼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한 10% 정도 거의 약 이겼습니다. 여러분 240만 표 이상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247만 표 차이로 이겼다고 했는데 나는 지금 선관위는 지금 증거인멸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는데 지난 대통령 선거 그리고 22대는 국회의원 선거는 자료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21대도 자료가 있는데 구별로 동별로 이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치고 들어가면 서울특별시 자료만 나와 있지 디테일하게 강동구 뭐 암사 1동 암사 2동 이거 며칠 전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21대. 그래서 제가 21대도 어떻게 부정선거했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으로 늘 저 방송하거든요. 예. 여러분 포렌식 할 것도 없어요.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2020년 4월 15일 날 그 언론에 발표된 그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 자료를 없앴습니다. 증거인멸하는 거지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노태학 위원장, 김용기 사무총장, 그리고 실장, 국장, 과장, 선거공보 1개 직원들 지금 떨고 있을 겁니다. 왜 자료를 있는 자료를 없애냐고요? 그리고 22대 자료는 완전히 없었습니다. 21대 그리고 지난 2022년 3월 9일 그리고 2017년 대통령 선거 왜 자료를 없애냐고요? MBC에서 제가 부정선거 얘기하니까 음모론이라고 하는 거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도 내 방송 보고 있는 거지. 어떤 자료를 가지고 방송을 하는가 하니까 그 자료를 없애는 거야, 없애는 거야. 자, 어제 그제 스카이데일리에서 방송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많은 독자들이 궁금한 게 있다. 이게 진짜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스카이데일리가 이런 글을 냈어요. 독자께 알리는 글. 16일 본지를 통해 보도된 단독선거연수원의 체포 중국인 99명이 주일 미군 기지에 압송됐다. 단독으로 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가 부정선거에 대한 국제 카르텔 추적 공조라고 했다. 이런 기사로 인해서 많은 독자들로부터 문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는 점도 잘 안다고 스카이데일리가 오늘 전했습니다. 보도 이후에 스카이데일리에 대해 극우매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가짜뉴스라고 단정 짓는 매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시한 근거라고는 선관위가 말했던 내용의 반복일 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전혀 부정선거가 없다고 딱 잡아떼고 있지요. 그들이 종북 매체인지 극자 매체인지 알 길은 없으나 매우 급하긴 했나 봅니다. 자, 스카이데일리가 밝힌 내용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팩트라는 겁니다. 자, 미국 정부가 우리 기사를 못 봤을까요? 일본 정부가 우리 기사를 못 봤을까요? 중국 정부가 우리 기사를 못 봤을까요? 왜 다들 조용할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끝으로 조정진 스카이 대표는 국정원 출신이 아닙니다.
저 스카이데일리 대표가 국정원 출신이라고 이렇게 기사도 저 봤는데 국정원 출신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미국에 있습니다. 이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대표는 개인적으로는 친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스카이데일리 회의실에서 제가 회의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때 이 조정진 대표가 나와서 뭐 인사말도 하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전달도 했는데 정말 인품이 있으시고 참 인격도 있으시고 참 점잖으시고 그런 분입니다. 온화하시고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잘못된 거 보도 절대 안 합니다.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 내일 모레 있는데요. 취임식에 가서 지금 미국에 가 있는데요.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JTBC가 스카이데일리에 와서 인터뷰를 하려고 했대요. 이 중국인 99명에 대해서. 그러면 의심스러우면 일본에 가자. 일본에 가자. 같이 가자. 그러니까 그걸 못하겠다고 했답니다. 지금요.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좋은 기사는 없습니다. 전부 다 나쁜 기사입니다. 그리고 모든 언론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부정선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그랬죠.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최고의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부정선거는 비상경을 했다는 것은 선거연수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보다 그쪽으로 더 많이 갔죠. 300명을 보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정선거를 밝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부정선거 검찰 고소고발해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뭡니까? 청구해도 다 기각이거든요. 포렌식을 할 수가 없어요. 검찰에서도 힘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목숨 걸고 비상계엄 선포해서 이거 잡아낸 겁니다. 그러니 이제 중국인들, 여러분 왜 중국 정부가 중국인들이 억류가 됐는데 왜 그걸 발표를 못하겠습니까? 캥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중국인들의 Chinese spy, 중국 간첩들에 의해서 부정선거가 자행됐다는 겁니다. 이걸 밝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이는 죽기 살기로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구속시켜서 빨리 탄핵을 인용당해가지고 파면조치 돼가지고 대선을 통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어야 구속이 안 되는 겁니다. 구속되면 수십 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12가지 죄를 졌잖아요. 12가지 죄에 5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오후에도 김동연 부장판사 재판이 있었는데 국회 본회의가 있다고 조퇴를 했답니다. 조퇴. 이걸 받아주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기피 신청도 기각시키고 변론 기일도 기각시키고 이미선 재판관,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제대로 된 재판을 못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렇게 법조계가 망가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관리위원장이 누굽니까? 대법관 아닙니까? 사무총장, 판사 출신 아닙니까? 판사들의 카르텔, 검은 카르텔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여러분 차은경 부장판사가 기각시키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해 주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는 겁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젊은이들이 깨우치고 있잖아요. 부정선거에 대한 노래도 막 엄청나게 좋은 노래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여러분,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침몰되면 영원히 전체주의로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수십만 명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모였고요. 조금 전 촬영 시간 20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방송 나왔는데요. 들어가는 입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환호하고 지지하고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흔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가슴 뭉클합니다, 여러분. 이게 애국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젊은이들이 전국에서 모였지만 스스로 모인 겁니다. 스스로. 네? 이거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차은경 부장판사가 내리는 결정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체포 적부심도 기각됐지요? 네, 공수처 영장 청구, 네? 이은영 부장판사 했지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외외로 한다. 또 신흥미 판사인가요? 그분은 110조, 111조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영장 집행한 거, 그건 어떻게 됩니까? 불법 체포, 불법 진입. 공수처장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군사기지미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서 통제 보호구역인데도 무단으로 진입했습니다. 이것도 처벌을 받아야 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